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니쌤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새 공무원 영어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공무원 시험 경쟁률 자체가 막 치솟으면서 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독해 지문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 안에 단어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고 어휘 문제만 보더라도 어휘 문제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단어 수준이. 그리고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다고 했다면 요새는 독해가 해석이 동반되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점점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처럼 뭐 단순 생활 영어 문제, 단순 문법 문제 이런 거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그냥 단순한 일상생활에 대한 문제였다면은 지금은 뭐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뭐 이렇게 폭넓게 카테고리가 폭넓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별로 잘 나오는 단어들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단어를 외울 때는 어원이나 접두사를 통해 갖고 쫙 확장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 10,000단어 이상 외우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제별로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아요. 그렇게 공부를 꼭 하셔야지만 우리 영어 독해와 어휘를 동시에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요, 정치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 경제, 환경에 대한 내용들도 위에 올려놨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나온 정치와 관련된 문제.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필수 단어만 뽑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올 텐데요. 하나는 정치 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기구나 직책,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관련된 여러 동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먹고 안 한 여러 단어들, 이렇게 해서 4부분으로 나눴어요. 4부분으로 나눴고 총 단어 수는 이것저것 한 150단어 정도 됩니다. 30분 안에 150단어들을 깨끗하게 확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어를 보면요. sovereign이라고 발음하고요. sovereignty, hover, reign, regime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길어 보이잖아요. sovereign. 하지만 이 sober와 reign이 합쳐진 거예요. reign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reign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통치하다, 통치 기간이라고 써 있죠. 근데 sober는 이 hover랑 같은 거예요. hover라는 말 들어봤어요? 매나 독수리가 위에서 이렇게 맴돌다, 선회하다. 요거를 hover라고 그래요. 수송수단 중에서 물 위에 떠서 가는 이런 수륙 양용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호버크래프트라고 하거든요. 호버가 sober나 위라는 뜻입니다. 위. 그래서 위에서 다스린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위에서 통치한다. 그래서 이제 군주였고요. 하지만 요새는 뭐 군주가 중요한가요? 국민이죠. 국민. 모든 주권이 이제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단어, sovereignty,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reign이라는 거, 좀 아까 얘기했고요. regime도 reign이랑 비슷하죠? regime은 통치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김정은 체제,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이런 거를 정권이나 체제, 이런 거를 regime이라 그래요. 자,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를 보면요, monarchy라고 나왔죠? monarchy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 모나라는 거는 모노를 얘기해요. 모노가 하나잖아요. 모노레일 하면 이제 레일 하나로 가는 차잖아요. 그래서 모노는 하나입니다. 모놀로그 하면 독백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모나나 모노는 하나라서 혼자 정치를 하는 체계예요. 왕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키라는 게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뜻이거든요. 다스리는 거. 정치 체제를 아키라 그러는데요. 모나키에서 혼자 다스리는 정치예요. 모나크는 이 군주, 혼자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왕이겠죠. 그리고 여기 참고로 모노폴리. 참고로 모노가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단어, 모노가 나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모노폴리예요. 그래서 독점이나 전매, 우리 경제 용어죠. 인삼이나 담배 같이 독점으로 하는 그런 상품들, 독점, 전매가 모노폴리고요. 모노폴라이즈에서 IZE가 붙으면은 독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밑에 보면요, 타이러니라고 나왔죠. 타이러니는 폭정이라고 그래서 전제 정치. 그래서 막 위에서 억압을 하면서 이제 혼자 막 이렇게 막 휘젓는 거죠. 막 그냥 폭정을 하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타이러니는 폭정이고요. 여기 이제 타이런트는 제가 칸이 모자라서 안 썼는데 타이런트는 폭군이란 뜻이에요. 폭군. 얘는 이 그냥 읽으면 제가 타이런이라고 읽었지만 얘를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읽으면 티라가 뭐예요? 티라? 티라노사우루스랑 같은 스펠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폭군이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이거 진짜 외우기 쉽죠? 티라노사를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폭정, 전제 정치고요. 딕테이터는 김정은 생각하면 돼요. 항상 딕테이터는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앞에 딕테이트가 지시 명령하고 말하다요. 이 딕트는 제가 한 10번은 얘기했습니다. 제 강의를 그래도 들어보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딕트는 말하다. 딕셔너리는 사전, 프레딕트는 예측하다, 컨트레딕트는 반박하다. 그래서 딕트가 말하다인데요. 여기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막 명령을 하는 사람. 그래서 독재자가 됩니다. 자, 타이러니 딕테이터 됐죠. 다음 밑에를 보시면요. 밑에 보면은 아리스토크러시라고 보이죠? 아리스토크러시. 여기서 아리스토라는 건 여기 보면은 아리스토크래시 귀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중에 최고봉이죠. 아리스토가 넘버원이라는 뜻이에요. 넘버원.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귀족들, 백작, 공작, 무슨 남작 이런 귀족들이 뭐 최고.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아리스토크레트가 귀족이죠. 사회 계급에서 맨 위에. 사실 얘보다 더 위에 있는 거는 왕은 제외하고요. 성직자였어요. 성직자인데 일단은 우리 그 사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 계급 중에 최고는 귀족입니다. 그래서 이 귀족 정치를 귀족제, 아리스토크러시라고 해요. 그리고 feudalism이랑 feudal이 나왔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feudal은 봉건 시대예요. 그래서 AL이 붙으면은 이렇게 늘어져야 돼요. 봉건 시대의 봉건이 하고 뒤에 뭘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feudalism 하면 이게 봉건주의예요. 이게 ism이 나오면은 주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capitalism, 뭐 우리 민주주의가 liberalism, 뭐 ism 있잖아요. 공산주의 좀 이따 나올 텐데 여기 이제 communism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feudalism 봉건주의예요. 그래서 feud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영지라는 뜻이에요. 영토 있잖아요. 국가에서 왕이죠. 왕이 귀족에게 영지를 주면은 그 영지가 성을 짓고서 이렇게 해갖고 자기만의 그걸 이제 봉건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밑에 데모크라시는 다 아시죠? 민주주의. 데모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people이라는 뜻인데요. 사람들. 하지만 우리 demonstrate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보여주다. 나타내다. 민주주의는 직접 보여주는 거잖아요. demonstrate는 보여주다, 나타내다인데요. 이게 데모 테이프를 항상 생각하면 돼요. 데모 테이프. 내가 노래를 힙합 뭐 이렇게 녹음을 해갖고 YG나 JYP에다가 이렇게 보낼 때 그 데모 테이프, 보여주는 테이프이죠. 그래서 데모 음악, demonstrate, 보여주다, 입증하다. 민주주의가 democracy. 그 다음에 커뮤니즘이 공산주의죠. 커미 붙으면 무조건 함께라 그랬어요. 함께 생산해서 함께 먹고 나눠주고 분배하고 이거 공산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커뮤니즘. 그 다음에 소셜리즘도 당연히 즘이 붙었으니까 사회주의가 됐습니다. 뷰로크러시가 나오는데요. 이 뷰로라는 거는 하나의 관청을 얘기해요. 관청. 그래서 행정을 우리 할 때, 관리 행정을 할 때 관청마다 너는 이 일하고 너는 돈을 뭐 이렇게 관리하고 너는 뭐 법을 다스리고 너는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외교를 맡고 이렇게 딱딱딱딱 관청마다 이런 거를 다 관료주의라 그러죠. 뷰로크러시라고 합니다. 뷰로 뒤에 크러시가 붙은 거예요. 애리스토 뒤에 크러시가 붙은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뭐 FBI에서 나오는 그 중간에 B가 이 뷰로 시작을 하거든요. 걔네는 이제 수사만 하는 관청이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자,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centralize라고 보이죠? centralize는 중앙 집권화하다. IZE가 붙으면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센터에다가 IZE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화하다. 왕권을 강화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localize 하면은 locally 지역적인 해서 지역화하다. 여기 보이죠? 지역화하다는 거기만 국한시키다. 자동차를 파는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따로 만들어서 파는 거. 이거 다 localize 한다 그래요. 밑에 오토노미는 자치권. 우리 자치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가지 소수민족끼리 뭐 자치권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안 주죠 사실. 그래서 이 자치권이라는 게 오토가 스스로란 뜻이죠. 오토. 그래서 우리 오토매틱 하면 자동이라는 뜻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오토노미 하면은 그래서 자치권이에요. 스스로 네 혼자 이렇게 해봐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municipality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제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쪼개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쪼개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뮤니가 보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없나요? 뮤니?
뮤니는 미니예요. 미니 알죠? MINI. 미니가 조그만 거죠. 모음끼리는 어차피 공유하기 때문에 MI나 MU나 전부 다 모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뮤니나 미니입니다. 그래서 쪼개갖고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municipality가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제도 기본적인 정치 제도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정치 기구나 여러 직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단어만 뽑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정치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되려면 이제 우리 3권이라 그러잖아요. 세 개로 이제 분리를 해놨죠. 그래서 행정, 사법, 순서가 뭐죠, 근데? 순서가? 입법, 행정, 사법인가? 행정, 입법, 사법? 모르겠습니다. 한번 또 아무거나 썼어요. 네, 순서는. 그래서 행정, administration. 여기는 사법, 입법입니다. 그래서 administration이 행정부죠. 우리 행정실, 행정, 관리하는 게 administration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도 중간에 보면 미니가 있어요, 미니. 아까 municipality 기억나세요? 미니. 쪼개갔다는 얘기예요. 쪼개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행정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너무 방대해갖고 관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다 배치시켜서 우리 하는 거잖아요. 관료주의랑 거의 똑같죠. 예, 그래서 administration, 행정이고요. 그 다음에 administer 하면은 얘가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관리하다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행정하다예요. 관리하다. 근데 administrate가 아니고요. administer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administrate라는 단어는 없어요. 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안 써요. 그래서 administer 하면 뭐라고요? 예. 그래서 관리하다, 행정하다. 요 minister라는 단어가 당연히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minister가 우리 장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장관이 하는 거. 아무튼 예, 그래서 administer 다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다음에요. judiciary 보이죠? 중요한 뜻이에요. 이 judiciary가 사법부라고 나왔죠. 예, 사법이란 뜻이에요. 예,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할 때 그 사법을 judiciary라고 합니다. 예, judiciary. 예, 잘 나오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judicial part라고도 해요. 그냥 파트만 붙여서 사법부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jury 배심원이죠. 판결을 내리는 정의를 딱 수호하는 사람들. 예, 배심원단이죠. jury. 그래서 여기 JU 보이죠? justice가 정의고요. 그래서 JU 전부 다 just에서 나온 거예요. just가 올바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거기서 사법이기 때문에 다 이런 JU가 많이 붙었어요. 정의 판결하다. 저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판사나 판결하다고요. 자, 밑에 legislature 보이죠? 입법부, 법을 제정하는 거죠. legislation 하면 입법이나 법률 제정. 요 leg는 우리가 더 간단한 단어 아는 게 있죠. legal을 알고 있잖아요. legal이 법률적인 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National Assembly라고 나오죠. 그래서 National Assembly는 국회예요. 법을 제정하는 그 장소죠. 국회인데요. 국회가 보통 이 세 단어를 다 잘 씁니다. National Assembly라고도 하고요. 그냥 Assembly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Congress, Parliament인데요. 미국은 보통 요거 써요. 두 번째 그 Congress. 그 미국처럼 공화정인 경우. 공화정에서 양원제, 상원, 하원제일 때는 콩그레스라는 걸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Parliament는 그 옛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입헌군주제로 이렇게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영국의 의회 이렇게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팔리아먼트를 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셈블리를 써요. 우리나라는 표지판에 보면은 국회의사당 이런 게 갈 때 보면 어셈블리라고 써 있어요. 내셔널 어셈블리라고. 그래서 다 똑같아요. 예, 다 어차피 법 만드는 데는 똑같은데 그냥 취향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워야 돼요. 이게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꼭 외우세요. 발음으로. National Assembly, Congress, Parliament. Assembly라는 거는 조립이에요. 합치는 거. 사람들이 모여갖고 뭘 하는 거죠. 그래서 Assemble 하면 이제 모으다. 아니면은 조립하다. 에서 나온 거고요. 콩그레스에서 콩은 함께죠. 여기서 함께 모여갖고 법을 제정해야 되고요. Parliament에서 par이라는 게 말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말하다. 서로 말을 하면서 이제 뭔가를 만드는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다 보면 그냥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par는 많이 했어요. 응접실이 parlor, 그다음에 parlor, 그다음에 가석방 하다 하면은 parlor 해갖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city council 보겠습니다. city council도 이거 시의회, 우리 지방자치제도다 보니까 시의회라는 단어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당 있잖아요. 당.
파티가 우리 당이라고 하잖아요. 파티는 사실 일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일행. 그래서 우리 식당 가면은 너네 일행이 몇 명이냐 할 때 그 일행, 함께하는 일행도 파티라 그러고요. 그리고 파티의 원래 가장 중요한 뜻은 당사자라는 뜻이에요. 당사자. 그걸로 거의 독해에서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당사자. 하지만 정치에서는 다시 말해서 정당이에요. 그래서 지배하는 당, 룰링 파티, 여당이고요. 대통령을 갖고 있는 당이죠. 그다음에 야당이 반대쪽이라는 뜻에서 opposition party. 그리고 요거는 내각이라고 했죠. 내각이라는 거는 이제 국무총리 밑에 여러 장관들, 뭐 비서실장, 뭐 이런 여러 사람들 일하는 사람 맞나요? 저도 정확히 몰라갖고요. 아무튼 그걸 캐비넷이라 그러죠. 장관이나 국무총리 일단 다 내각 안에 들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캐비넷은 그 캐비넷 맞아요. 그래서 딱 밀폐된 공간. 그래서 우리 밀실 정치하면 굉장히 좀 나쁜 말이지만 이렇게 탁 방에서 문 잠가놓고 사람들이 쏙닥쏙닥거리면서 국가의 정책을 의논하고 이런 데서 나온 게 캐비넷입니다. 그래서 내각이에요. 그리고 캐빈이라는 단어가 오두막이죠. 그것도 조그만 오두막이고요. 캐비넷은 그 캐비넷이고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미니스터 아까 봤죠. 어드미니스터 그게 이제 관리하고 행정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프라임 미니스터 하면은 이 장관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나 수상이 되는 거고요. 미니스터는 우리 각계 장관인데 근데 독해에서는 미니스터는 거의 1번 해석은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단어예요. 미니스터. 그래서 목사로 일단 알아두세요. 장관도 있지만 자, 밑에는요. 밑에 거버너가 보이죠. 거버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버너를 쓰질 않죠. 왜냐하면 주지사, 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주가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개념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버너, 주지사입니다. 걔는 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거버너고요. 메이어, 우리 요건 알죠? 서울시장, 이 메이어. 그래서 시장이고요. 그다음 밑에 요 단어는 정말 많이 나와요. 세네터. 세네터는 하원 의원은 알 필요 없어요. 하원 의원은 독해에 안 나와요. 항상 상원 의원만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네터. 그다음에 컨그레스맨. 얘가 국회의원 맞아요. 미국에서는 하원 의원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아까 콩그레스가 국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콩그레스맨은 국회의원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쉽게 lawmaker, 법을 만드는 사람. 이것도 국회의원 맞습니다.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inauguration이라고 보이죠? inauguration. 이거는 취임식이에요. 이 단어도 잘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그 취임식이나 취임을 inaugu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in이라는 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임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오그라는 게 오그가 좋은 뜻이에요. 일단은 오그가 좋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점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외우기가 어렵죠. 길고 딱 느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봐줘야 돼요. 취임식이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쉽죠. 우리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며 가면 한 번씩 이렇게 귀로 들어봤거든요. diplomacy, diplomat, embassy, 그다음에 ambassador. ambassador야 뭐 우리 축구팀 같은 경우도 사절단을 ambassador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사나 사절단이고요. 디플로머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외교, 디플로마트가 외교관, 엠버시가 외교관들이 사는 그 장소죠. 대사관. 이거는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이요. 다음 잘 따라오시고 있나요? 제가 빠르다고요? 빠르면은 저기 카페에 요거 따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번 다시 쭉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돌려보세요. 근데 쭉 정리만 하는 거는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리잖아요. 설명을 하면서 들으면은 한 2번만 들으면 거의 기억이 남거든요. 발음할 수 있다면은. 자, 밑에 보겠습니다. spokesperson, 말하는 사람이에요. 대변인.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deputy는 보좌관이라고 나왔죠. 보좌관은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이죠. DE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이것도 한 30만 번 얘기했죠. DE가 나오면 하나는 아래, decrease, descend, 하강하다, 아니면 감소하다. DE가 붙으면 아래라는 뜻이 있고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deputy는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보좌, 아래에서 다 받쳐주는 사람. 그 다음에 official과 civil servant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civil servant 되고 싶죠. 근데 딱 보면은 civil, 이게 이제 시민들이잖아요. 시민.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serve가 섬기다, 모시다. ANT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official도 공무원인데 앞에 고위가 붙었잖아요. 사실은 오피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무실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공무원이 되신 다음에 사무실, 뭐 사무실에 있긴 하지만 하급 공무원, 처음 들어가고 공무원분은 대부분 발로 좀 뛸 일이 많죠.
그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고위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오피셜은 보통 고위 공무원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뭐 군대에서는 장교, 장교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직책과 이 기구에 대해서도 끝났습니다. 다음 나가면 안 돼요. 다음에 여기까지 했는데 나가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끝까지 듣고 나가는 게 낫지. 다음 거요. 제목을 중요 동사라고 보이죠? 그래서 명사만큼 좀 아까 명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동사, 정치와 관련된 중요 동사들도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의 run for는 진짜 기본 단어죠. 어디를 향해. 이 for가 방향이니까 방향에 달린다. 대통령직에 아니면 시장직에 출마하다입니다. 정치적으로 썼을 때는요. 그래서 출마하다고요. 밑에 appoint와 nominate가 보이죠? 이 nomin이라는 거와 appoint. 사실 nomin은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누가 내 이름을 호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날 임명을 한 건 국회에서 아직 승인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명을 해준 거죠. 뭐 무슨 부 장관으로 누구를 이렇게 노미네이트를 해준 겁니다. 지명을 하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승인을 해서 의결을 해야 해서 통과를 시켜야지만 그 사람이 장관에 임명되잖아요. 그럼 임명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어포인트죠. 어포인트. 이거 포인트가 보이죠. 너야 이렇게 너가 장관이야 이렇게. 요거는 이름을 불러준 거고요. 자, 노미네이트 됐죠. 그다음에 델리게이트 나왔는데요. 이 대표와 위임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야 너가 내 아랫사람한테 네가 좀 해라 하고서 대표, 위임하다. 대표라는 뜻도 있고요. 위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D가 보이죠? 쪼마까 있죠? 그리고 레가가 보이죠? 법률이라는 뜻 보이죠? 그래갖고 내가 갖고 있는 법률적 권한을 내 밑으로 넘겨준 거예요. 아주 쉽죠?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요. 해석이 아니라 바로 보면 되니까요. 이해하면. 그 다음에 represent는요. 프리젠트 꼭 아셔야 되죠. 프리젠테이션, 발표하다에서 나온 프리젠트. 프리젠트는 동사로 보여주다요. 발표하다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보여주다. 리프레젠트 하면은 반복해서 보여주다. 이것도 보여주다예요. 근데 보여주다로 해석이 제일 많이 되고요. 리프레젠트는 프리젠트처럼 나타내다, 대표하다로도 해석이 돼요. 정치적으로 쓸 때는. 아시면 되고요. 다음에 옆에 밑에 representative. 발음이 좀 어려워요. representative 이렇게 잘 안 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representative는 잘 안 하고 representative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T가 연달아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IVE가 붙으면은 보통 형용사예요. 하지만은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명사로 대표자까지 돼요. 대표하는 형용사, 대표자. representative 됐습니까? 자, 다음은요. wield와 exert인데요. 이 wield는 어원을 이제 외우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wield.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야죠. 딱 보고서 이거 좀 긴가민가 하단 말이에요. 발음도 좀 낯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휘두르다예요. 권력을 휘두르다. 이 휘두르다가 wield고 exert도 비슷해요. exert는 행사하다, 가하다. 근데 얘는 훨씬 쉬워요. 왜냐면은 얘는 EX가 붙었거든요. EX는 밖으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의 힘을 딱 행사하는 거. 이건 좀 쉽습니다. 얘는 지금 힌트가 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세트로 그냥 외우셔야 돼요. ERT가 힘이라는 뜻이에요. ERT가 힘이라고 우리 관성 안쪽에 있는 힘은 관성이죠. 내가 딱 서 있어도 자동차가 막 가는데 내가 딱 서 있어도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 자가 딱 멈췄을 때, 그 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inertia라고 하거든요. inertia. 그래서 exert는 힘을 밖으로 가하는 거고, inertia 하면은 안에 힘이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딱 보면 바로 아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wield와 exert. 됐죠? 다음은요. 다음에 resign이 보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 좀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sign이라는 건 서명을 하는 거잖아요. sign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인을 다시 한다라는 게 어떻게 사임하다냐? 얘는 항상 이런 단어가 많아요. 내가 뭔가를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은 그만둔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직책에 사인을 하는. 그만둔다라는 거는 새로운 직장이나 직책을 갖는 거거든요. 이런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resign, 새롭게 사인을 한다는 건 예전 거를 그만두다. 그래서 사임하다예요. 얘의 발음이 명사가 resignation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사임이요. 다음에 이 단어 abdicate는 제가 AB를 설명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AB는 멀리라는 뜻이고 dig은 좀 아까 나왔죠. 말하다. 그래서 말을 해서 멀리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서 멀리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별로다. 저쪽으로 치워버려. 이게 abdicate예요. 그래서 abdicate가 사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러나다, 사임하다.
사임하다 하기 때문에 물러나다. 그래서 말을 해서 내가 멀리 떨어져 나간다 해서. 그래서 어렵나요? 네. 외우지 마세요. 그럼 너무 어려우면. 사실 정확한 뜻은 왕위를 포기하다는 뜻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요거 그냥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roclaim 보겠습니다. proclaim에서 이 claim이라는 거는 주장하다, 요구하다. 요거 주장하다라고 거의 해석이 많이 돼요. claim, 주장하다, 요구하다고. proclaim, pro가 앞이니까 앞에다 대고 딱 말을 하고 주장하는 거. 요게 선언하다입니다. 됐죠? 이건 아시는 분 많고요. 그 다음에 promise가 약속하는 건데 come이 붙어서 너랑 나랑 함께 약속을 하는 거죠. 조금씩 양보해 줘야 돼요. 예, 나는 3시에 만나고 싶은데 5시에 만나고 싶다. 그러면 서로 함께 약속을 하려면 4시죠. 타협하다. 타협하다도 되고 양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도 compromise입니다. 밑에 manifest나 manifesto. 이 manifesto라는 거는 우리 정치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어 정치와 관련된 영어에서 굉장히 잘 나오죠. manifesto. 한글로도 잘 나와요. manifesto라고 해갖고 이게 선언이나 성명서를 얘기해요. 선언이나 성명서. 그래서 뭐 앞에다 기자들 놔두고서 카메라 이렇게 해갖고 오늘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선언이나 성명서. 그치. 북한과 관계돼갖고 선언이나 성명서. manifesto. manifest는 나타내다. 선언이라는 건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거든요. manifest입니다. man이라는 거는 이제 보여주고 나타낼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요. 손이거든요. 항상 이 man이는 손이에요. 매니큐어, 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manipulate, 손으로 조종하고 조작하다. 매니가 나오면 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manifest고요.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선언하다는 뜻이 많아요. 맹세하다는 뜻이 많은데요. 맹세하다. 지금 나와 있는 pledge라고 보이죠? 이 pledge라는 것도 맹세하다. 그다음에 oath도 맹세입니다. 이건 맹세. 선언, 얘는 이제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 swear이라는 거 알아요? swear? 얘도 맹세하다 같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글로 쓰기에는 더 낫죠. 이런 건 정말 격식 있는 표현이고, oath. 그래서 우리 취임에 대한 선서 있잖아요. 취임 선서. 그걸 이제 oath of office라고 그래요. office가 직책이잖아요. 그래서 oath of office 하면 그 직책에 대한 선서를 하다. 그럼 앞에 take를 쓰면 돼요. take an oath of office.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내 취임 선서를 하답니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arbitrate와 meditate 보겠습니다. meditate가 쉽죠. 중재하다라는 거는 중간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얘랑 싸우고 있으면 중간에 쏙 들어가는 게 meditate가 중재하다인데요. medi가 뭐죠? mid가 중간이란 뜻이에요. med가 중간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외우기 굉장히 쉽고요. 중재하다. arbitrate라는 뜻은 원래 아비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정관, 집정관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관장을 하는 사람, 뭔가 상황을 처리하는 아비터. 게임에서도 잘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arbitrate가 얘랑 싸우는데 타협할 기미가 안 보여. 그럼 야, 넌 이거 하고 넌 하고 끝내! 이렇게 딱 조정을 딱 해주는 사람. 자기의 권한대로, 임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딱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아비터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arbitrate예요. 그래서 arbitrary 해서 임의적인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세 단어는 ratify, sanction, lift, sanction. 일단은 ratify는 비준하다. 비준하다가 뭔지 알죠? 그래서 FTA, 조약, 무슨 조약을 뭐하죠? 비준하다 그러잖아요. 국회 승인을 받는 거예요. ratify입니다. 이건 어떻게 외우냐? 우리 이성적인이라는 단어, 합리적이라는 뜻이 rational이거든요. rational. 그리고 감정적인 emotional, rational. 그래서 이거 rate가 나왔는데요. 그런 거 관계 있어요. 합리적으로 뭔가를 딱딱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ratify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sanction은요. 이 단어는 진짜 특이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왜 특이한 단어냐면은 되게 유명한 단어입니다. 잘 나오고요. 그리고 북한에 미국이 왜 나옵니까? 미국이 북한에다가 뭐 합니까? 제재를 하잖아요. 이 제재가 sanction이에요. 근데 문제는 승인이나 허가도 sanction이에요. 이게 양면적인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제재하는 것도 뭐고요? sanction이고 허가하고 승인하는 것도 sanction이고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어원이 있어요. 근데 이 어원을 이 한 단어 때 막 설명하기에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특이한 단어다. 잘 나오는 단어다. 그리고 lift sanction. 하고 lift는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제재를 풀어주다 해서 나온 거거든요. lift sanction. 그래서 이 단어 정말 잘 나온다. 신문에 맨날 나와요.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제재를 풀어주다로 맨날 나오죠. 얘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재를 풀다. 잘 나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concur와 consent를 볼게요. 좀 많아요, 동사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지겨워도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할 건 해야 되니까 줄인 게 이 정도니까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concur와 consent가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점 앞에 co가 보이죠? co는 항상 함께라 그랬어요. 함께. 그래서 concur. 이 con은 current에서 나온 거거든요. current. 흐름, 물길. 그래서 하나의 물길로 가는 거예요. 합쳐진 물길로. 그래서 concur가 합의하다, 동의하다. 하나의 물길로 이렇게 가는 거죠. 밑에 consent도 함께란 얘기죠. 그리고 sent는 사실은 이게 뭐 보내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sense에서 나온 거예요. sense. 느낌, 감각. 그래서 너랑 나랑 모든 사람이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consent, 합의나 동의하다입니다. protest는 알죠? 얘는 반대말, 항의하는 거. 얘는 아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폐지하다 시리즈는요. 제일 잘 나오는 거 4개 썼어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쉬운 거, abolish. A, B가 다 보이죠? A, B가 보이죠? A, B가 있는 이유가 뭐죠? A, B는 멀리 떨어뜨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 쓰겠다는 거, 저기다 갖다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 B가 보여요. abolish, 폐지하다. abrogate, 잘 나와요. 아까 어려운 단어 제가 막 버벅댄 abdicate 있잖아요. 왕위를 포기하는 거, 포기하고 사임하고 이런 거. 그거만큼 얘도 잘 나옵니다. 얘는 이제 폐지하다예요. 로가라는 게 이제 물어보다, 요구하다인데 요구해갖고 멀리 보내버리는 거야. 야, 이거 별론 것 같은데 이거 좀 이거 별론 것 같은데요. 이거 하지 말죠. 저쪽으로 치워버리죠. 이게 abrogate, 폐지하다. repeal이라고 보이죠. 그다음에 rescind라고 보이는데요. 이 peel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appeal이라는 건 뭐죠? appeal, 막 호소하는 거죠. 호소. repeal은 뭐죠? 반복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rescind는 쉬워요. 이게 오히려 이런 거보다 이게 더 쉬워요. 왜냐면 이 SCI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가위거든요. 가위. seizure의 SCI.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쓰겠다고요. 일단 한번 다시 썼는데 다시 잘라내는 거예요. 다시 잘라내는 거. 그래서 안 하겠다 이거죠. 폐지해버립니다. rescind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자, 밑에 revoke도 이제 폐지하다죠. 더 있죠. 이 voke는 말하다죠. 말. 우리 vocal이라고 그러죠. vocal. K를 C로 쓰면 이제 보컬처럼 되는 건데 말하다. 그래서 revoke 하면은 야, 나 저기 뭐죠? 너 뭐 이번 정책, 요거 정책을 이번에 요런 법률을 이번에 통과시킬게 하다가 이번 요거 통과시킬게 하다가 아니야. 다시 말을 바꾸는 거죠. 안 할래. 그래서 이게 취소하고 폐지하는 거. 원래 이제 취소하다로 많이 쓰이고요. 폐지하다, 철회하다도 맞아요. 말을 다시 하다 해서 revoke. 그다음에 밑에 shove가 나오죠. shove는 선반이 shove잖아요. 선반에다 두는 거예요. 선반에 두다.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갖다 쓰지 않고 선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나 법안을 보류하는 거. shove입니다. shove. 어렵지 않죠?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설명을 하죠. 단어를. 그냥 외우지 않고 설명을 하면 다 금방금방 떠올릴 수 있도록 이해하면. 다음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쉘브, 저 메뉴 쉘브 보이죠? 이거 끝났네, 맞네요. 그 다음에 incite, instigate, provoke, agitate. 전부 다 자극하고 도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이트라는 거는 이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이트 자체는 인용하다라는 뜻이고요. 사이트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말을 막 넣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네 주제? 이렇게 막 인사이트 안쪽에다 막 뭔가 이렇게 말로 도발하는. 그다음에 인스티게이트도 마찬가지. 스티라는 게 우리 스티뮬레이트가 뭐죠? 스티뮬레이트 자극하다잖아요. 그래서 인스티게이트도 비슷한 거예요. 안쪽에다 뭔가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이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프로보크 아까 보크가 뭐라고 했어요? 말하다라 그랬죠. 프로가 붙어서 앞에다 대고 말하는 거. 야, 네가 이거 할 수 있다고? 네가? 막 이렇게. 프로보크. 다 비슷비슷해요. agitate. 요런 게 좀 어렵죠, 요게. 왜냐면 요런 거는 어원을 얘기하면 복잡해. 어원이 더 복잡해.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agitate. 그래서 선동하다, 도발하다. 이 선동하다로 잘 나와요. 이런 거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agitate요. 그 다음에 밑에 rally 하고요. 집결하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rally를 집회나 집결하다. 다음은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expel은요. x가 보이잖아요. 밖으로 해서 expel이라는 건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밖으로 쫓아내다. 내쫓다, 추방하다. expulsion, 펠로 끝나는 거는 명사를 pulsion을 쓰거든요. 그래서 expulsion, 추방,
제명 이런 거 방금 내쫓아. 정치에서는 뭐 당에서 제명이고 추방 이상한 제명. 그래서 expulsion. 다음에 bribe 이건 아는 거니까 뇌물 매수하다 이건 아는 거고. annex next가 next라는 얘기거든. next 옆에 next. 그래서 옆에 있는 걸 합치다는 뜻에서 나온 게 annex예요. 그래서 합병하다. 뭐 러시아가 뭐 크림반도를 뭐 이게 합병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가 뭐 이렇게 합병 막 이런 것들을 다 annex라고 합니다. 자, 이해됐죠? 안 끝났어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들으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마지막이긴 한데요.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예, 합격하실 겁니다. 반드시요. 예, 나가신 분들은 나쁜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한 10명 중에서 한 1명 정도 아마 살아있지 않을까. 맨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길죠.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그랬는데 한 번에 해갖고 정리하세요. 한 번에. 자, 그 외 필수. 그 외라 그러면 안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예, 더 중요한 것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보세요. 탄핵하다를 먼저 썼어요. 상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요새 작년에 많이 나왔던 얘기였죠. 그래서 impeach, 탄핵하다인데 얘는 어원보다는 발음이 거의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앞에 네 단어가 비슷한 게 impede라는 단어가 있어요. impede, imp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impede는 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ped가 페달에서 나와갖고 누가 앞으로 가는데 발을 안에다가 딱 impede, 발을 안쪽에다 딱 걸다라는 뜻이 나오고 발을 쭉 내미는 사람이 넘어지겠죠. 발을 걸어갖고 impede가 방해하다. 그래서 임피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탄핵하다. 그렇게 외우시면 두 개 다 외울 수 있어요. 둘 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뜻이거든요. 임피드가 훨씬 중요해요. 임피치도 중요하지만 임피드 방해하다, 임피치 탄핵하다. 밑에요. supersedes, replace, substitute. 대신하다, 대체하다죠. 이 단어가 제일 잘 알고 있죠. replace. substitute도 우리가 잘 알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축구에서 교체 선수를 substitute라고 했잖아요. 아래쪽에 서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부상당하면은 나 대신에 아래에 있다가 나 대신에 탁 튀어나가고 대신 뛰어주는 사람. 이거를 substitute. 그래서 대체하는 사람, 대신하다라는 뜻이고요. supersede라는 거는 seed도 몇 번 했어요. seed는 sedentary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죠. sedentary, 좌식의, 앉아서 하는. 그래서 sedan, 자동차 앉아서 편하게 가는 차, sedan.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슈퍼 위에서 내 위에서 탁 덮쳐버리는 거야. 나를. 내가 앉아 있는데 위에서 푹. 그 대신하다, 대체하다. 단어는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밑에 cast a vote a ballot. ballot인데요. 뭐 멋있게 발음하면 ballot, 아니 ballot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투표할 때 옛날에 공을 막 집어넣었잖아요. 볼이 보이죠, 볼. 예, 그리고 cast a vote. 이 vote는 투표니까요. cast는 던지다, 투표하답니다. 그 다음에 referendum. 잘 나와요. 국민투표. 뭐 영국에서 브렉시트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유로존에서 이제 저기 뭡니까? EU죠. EU에서 탈퇴를 하려고 국민투표에 붙여버렸잖아요. 영국에서. 그 국민투표를 referendum이라고 그래요. refer라는 거는 참고하다라는 뜻이죠. 예, 참고하다. 국민의 여론을 참고해서 정책을 하는 거예요. referendum. 국민투표고요. suffrage. 잘 나옵니다. 매우 잘 나와요. suffrage. 그래서 투표권이나 참정권인데 이게 왜 잘 나오냐? 이게 여성들의 투표권을 얘기해요. 여성들의 참정권.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 더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딱 보면은 suffrage에서 딱 떠오르는 단어 두 개 떠오를걸요, 아마요? 하나는 age, 그리고 하나는 suffer. 고통받다. 고통받는 세대라고 생각하면 딱 돼요. 그래서 예전에 투표권이 전혀 없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suffrage. 그래서 여성들의 참정권을 suffrage라고 그래요. 아주 잘 나오고요. 그다음 밑에 eligible 볼게요. 엘리저블은 알죠? 엘리저블은 자격이 있는 적임이. 야, 이 사람이 이 직책에 자격이 있냐? 적합하냐? 할 때 엘리저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여기 리그가 보이죠? legal. 아까 그 법률적인 다 똑같은 거예요, 다. LIG나 LH나 전부 다 모음기는 공유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전부 다 법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incumbent라고 나왔죠? 이거 잘 나와요. 현직의.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현 직책에 있다 이거죠. 그 현직의, 그 incumbent입니다. 인이 안쪽인데 이게 사무실 안쪽을 얘기해요. 어떤 사무실 안쪽에서 딱 앉아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incumbent. 요 convent도 당연히 어원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인만 봐갖고 사무실 안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incumbent. 근데 밑에 tenure이라고 나오는데 이 tenure도 이렇게 관련된 단어가 또 있어요. 얘도 좀 많은데요. 이것도 재임 기간. 그냥 외웁시다 이거는. 가늘고 긴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tenure가.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길게 쭉 가는 그런 느낌이 테뉴어인데요. 일단 외워봅시다. 근데 요거는 잘 나와요. 이 인컴벤트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해요. 둘 다.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다음 밑에는 이제 성향에 대해서 나왔어요. 급진적인 radical. radical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급진적인. 그다음에 매우 아주 빠른, 급격한, 급진적인. 정치로 얘기하면 이제 급진적인이 되겠죠. 급격한이 원래 뜻이지만. 그다음에 conservative, 보수적인. conserve 하면 이제 보호하다고요. 보수적인. 아빠가 완전 완고하고 보수적인. conservative. 보수적인이고요. 그다음에 progressive는 이제 진보적인이죠.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 그다음에 진보, 보수의 반대가 진보고 진보의 반대가 보수라고 한다면은 conservative 대신에 liberal을 써요. liberal. 하지만 이 liberal은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적인 사상 이런 거 할 때는 progressive를 쓰고요. 정치적으로 썼을 때 이제 conservative냐, liberal이냐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다음에 moderate는 이제 중도파자 그러죠. 중도, 온건, 중도파. 중간에 있는 사람. 이건 moderate라고 하고요. patriotic는 뭐 미사일 때문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patriot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patriotic 하면은 애국심이 강한. IC가 붙으면 형용사예요. 그래서 애국심이 강하니 patriotic. patriot 하면은 애국자. patriot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revolt. 반란이나 폭동. 정치와 관련된 게 이런 단어는 또 있죠. 반란, 폭동이 항상 나왔으니까. 그래서 반란이나 폭동은 revolt예요. 근데 이거 외우기 정말 쉽죠. 왜냐면 좋은 거로 얘기를 하면 혁명이고요. 실패하면 반란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발음이 똑같아요. revolt냐, revolution이냐. 이거 완전히 한 끗 차이입니다. 잘 되면 revolution, 망하면은 폭동, revolt. 밑에 rebellion도 반란이죠. rebel이 반란군. 그래서 우리 스타워즈에서 맨날 나온 단어예요. rebel. 그래서 rebellion, 반란인데요. 얘는 이 belligerent라는 단어가 잘 나와요. 이게 호전적인 싸움을 막 하는, 싸움을 좋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벨 보이죠? 벨리가 싸움을 얘기해요. fight.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썼어요. belligerent. 외워주시면 좋아요. 진짜로. 이런 것까지 요새 공무원 시험은 요 정도 수준은 나온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만 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만 단어 안에 이건 당연히 포함돼요. 만 단어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공무원 영어 정도 정복하려면 만 단어 정도 돼야 된다 그랬는데 300단어, 1년에 365일이죠. 그렇죠? 10단어씩 안 까먹고 외워봐야 3,600단어인데 그래서 3년을 하나도 안 까먹고 외워야 10만 단어예요. 만 단어예요. 얼마나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일일이 다 외운다? 말도 안 돼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그렇게 못 외우고요. 이렇게 뭔가 연상작용과 확장과 분류와 막 이렇게 해갖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단어는 원래 그런 거예요. 밑에 subdue, suppress, repress, quell 전부 다 진압하다인데요. 반란이 이랬으면 진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진압은 눌러야 되죠. 그래서 밑이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sub 아래쪽, sup 이거 전부 다 위에서 아래를 다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에요. 프레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스 누르는 거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붙으니까 전부 다 누르다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원들은 좀 생략하고요. 아래에다 프레스 누르다 이런 걸로 아시면 돼요. 발음도 비슷하죠. quell이라는 건 진정시키다는 뜻이에요. 가라앉히다, 진압하다, 가라앉히다. 그래서 quench라는 단어가 있어요. quench. 갈증을 턱 해소하다. quench라는 뜻이거든요. quen 이렇게 해갖고 가라앉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은요, propaganda라고 발음해도 되고, propaganda라고 발음해도 돼요. 그래서 정치선전. 프로라고 하면 앞이라 그랬잖아요. 앞에다 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흑색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각종 정치적 그런 선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propaganda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stand off 볼게요. stand off는 마찰이나 교착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서로 손을 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 교착 상태로 머무는 거. stand off. 서 있긴 서 있는데 일정 떨어져서 거리를 off. 떨어져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악수하지도 않고. stand off. 마찰이나 교착 상태. 그다음에 밑에 persecution. 탄압이나 박해. 박해. 탄압이라는 거. 그래서 per은 많이 했어요. PR 있잖아요. PR은 제가 벌써 2번이나 했어요. PR 시리즈는. 그래서 PR은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PER 하면서 많이 했는데요. CQ라는 건 쫓아가다예요. per는 아주 강조하고 완전히 막 쫓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막 지독하게 쫓아가갖고 막 그걸 탄압하다. persecution. pressure group. pressure가 압력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압력 단체예요. 압력 단체는 사회에 배우신 분들은 다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뭔가
법률을 통과할 때 여기서 압력단, 로비랑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압력단. 다음은요, 서미트 미팅. 서미트가 정상이란 뜻이죠. 정상회담. 다음에 헤게모니나 수프리머시는 발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게모니도 들어봤고 수프리머시도 전부 다 위쪽이란 뜻이라고 슈퍼가 보이잖아요. 수프림. 그래서 주도권이나 패권.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중국과 미국 간의 헤게모니, 수프리머시. 이거 주도권과 패권 다툼을 하잖아요. 지금은 총칼 들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경제력을 통해 갖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다음에 독트린. 독트린은 이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트린은 원래 종교적으로는 교리예요. 교리. 이거 잘 나와요. 근데 정치적으로도 잘 나와요. 정책은 정책. 정책이 대외 정책을 얘기해요. 큰 정책. 조그만 정책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뭐 외교 큰 정책.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큰 독트린이 뭐가 있었죠?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거는 이제 뭐 공산화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조그만 나라에서 공산화가 될 것 같은 나라를 도와주겠다는 거. 그게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닉슨 독트린은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향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같은 외부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정책을, 외교 정책. 그걸 닉슨 독트린이라고 했거든요. 독트린.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요. 이렇게 해서 숨가쁘게 끝냈습니다. 다 들으신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것도 저랑 함께 하시려면 함께 구독하셔서 저랑 쭉 같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